밥 먹고 나면 졸리는 식곤증을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그 지독한 피로감은 단순한 졸음이 아니라 당신의 뇌가 살려달라고 보내는 마지막 비명일지도 모릅니다. 현대인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병원에 가도 원인을 모르겠고, 진통제나 수면제를 먹어도 그때뿐인 고질적인 통증과 피로. 그 모든 문제의 열쇠는 바로 우리의 척추와 뇌 혈류에 숨겨져 있습니다. 현직 의사가 강조하는 망가진 뇌를 다시 살려내고 뇌의 성능을 200% 끌어올리는 아주 의외의 방법들. 특히 밥 먹고 그냥 누워버리라는 이 파격적인 조언 뒤에 숨겨진 과학적 근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피로를 해소하는 법을 넘어 뇌의 가소성을 이용해 스스로의 운명을 재설계하는 강력한 통찰력을 얻게 되실 겁니다. 먼저 우리는 자율신경이라는 시스템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몸에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스스로 작동하는 거대한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있습니다. 심장을 뛰게 하고 소화액을 분비하며 혈관을 수축시키거나 이완시키는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이 바로 자율신경계의 통제하에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해 자율신경은 우리 몸이라는 초정밀 기계의 사령관이자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힘입니다. 사령관은 크게 두 팀으로 나뉩니다. 활동하고 긴장할 때 가속 페달을 밟는 교감신경, 그리고 휴식하고 회복할 때 브레이크를 밟는 부교감신경입니다. 문제는 현대인의 사령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불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난 것이 아니라 가속과 감속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태를 뜻합니다. 병원에 가서 위내시경을 하고 MRI를 찍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나오는데 정작 본인은 죽을 맛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검사 장비는 부품의 파손은 잡아내지만 시스템의 흐름이 꼬인 것은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가 스트레스성이다, 신경성이다 라는 모호한 진단만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령실은 왜 무너지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뇌과학과 척추구조의 밀접한 관계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율신경은 뇌에서 시작해 척추를 타고 온몸으로 뻗어나갑니다. 특히 등뼈에서는 교감신경이 나오고 뇌줄기와 꼬리뼈 부근에서는 부교감신경이 나옵니다. 즉 척추는 신경정보가 흐르는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고속도로는 지금 심하게 뒤틀려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앉아서 보냅니다. 모니터를 향해 고개를 쭉 내밀고 스마트폰을 보느라 목을 꺾으며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척추를 구부정하게 만듭니다. 이런 나쁜 자세는 단순히 허리가 아픈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척추 배열이 무너지면 그 사이를 지나는 신경들이 눌리고 자극받기 시작합니다. 특히 목뼈, 즉 경추의 문제는 치명적입니다. 우리 뇌는 몸 전체 산소의 20%를 사용합니다. 뇌의 무게는 체중의 2%에 불과한데 말이죠. 이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심장에서 목을 지나 뇌로 끊임없이 혈액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목이 일자가 되거나 거북목이 되어 근육이 경직되면 뇌로 가는 혈류의 길목이 좁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원인 모를 두통, 집중력 저하, 만성 피로의 실체입니다.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줄어드니 뇌세포는 굶주리게 되고 성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수순인 것이죠. 자, 여기서 아주 흥미롭고도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식사 후에 왜 그토록 피곤한가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소화를 시키기 위해 엄청난 양의 혈액을 위와 장으로 보냅니다. 혈액이라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장으로 피가 몰리니 가뜩이나 목 문제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던 뇌로 가는 혈류는 더욱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뇌 입장에서는 비상사태입니다. 에너지 공급이 끊기니 일단 시스템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기 위해 졸음을 유발하고 몸을 늘어뜨리는 겁니다. 뇌를 보호하기 위해 강제로 셧다운을 시키는 셈이죠. 이때 김준영 원장이 제시하는 솔루션은 파격적입니다. 밥 먹고 너무 피곤하면 그냥 누우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의아해하실 겁니다.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역류성 식도염에 걸린다, 살찐다는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으니까요. 물론 과식을 했거나 위장 기능이 극도로 약한 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뇌과학적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따져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보다 누워 있을 때 심장과 뇌의 높이가 같아지며 뇌로 가는 혈액 순환이 훨씬 원활해집니다. 식사 후 뇌 혈류가 바닥을 쳐서 뇌세포가 손상될 위기에 처해 있다라면 사소한 위장 장애를 걱정할 게 아니라 뇌에 신선한 혈액을 공급하는 게 급선무라는 논리입니다. 뇌가 건강해야 자율신경이 살아나고 자율신경이 살아나야 결국 위장의 연동 운동도 정상화됩니다. 즉, 뇌를 살리는 것이 모든 치료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역류가 걱정된다라면 상체를 아주 살짝만 높인 채로 편안하게 누워보세요. 억지로 잠을 참으며 좀비처럼 앉아있는 것보다 단 10분이라도 누워서 뇌에 혈류를 공급해주는 것이 망가진 자율신경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평소에 어떻게 이 사령실을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약을 먹는 건 증상이라는 연기만 가릴 뿐 불씨를 끄지는 못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척추, 특히 목과 골반의 정렬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척추는 자율신경의 통로입니다. 앉아있을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모니터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때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골반 위에 머리가 수직으로 놓이도록 의식적으로 자세를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자세도 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순간 독이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솔루션이 나옵니다. 반드시 일어나서 걸으십시오. 1시간 집중했다면 단 1분이라도 일어나서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사무실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단순히 서 있는 게 아니라 걷는 것이 핵심입니다. 걸을 때 발생하는 미세한 진동과 근육의 움직임은 정체된 혈액순환을 펌프질하고 뒤틀린 척추 마디마디에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이 1분의 짧은 산책이 여러분의 뇌를 다시 깨우고 업무 효율을 폭발적으로 높여줄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대인의 뇌를 파괴하는 가장 큰 주범, 잠자리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잠이 안 온다는 이유로 누워서 스마트폰을 봅니다. 하지만 고개를 꺾고 누운 채 스마트폰을 보는 자세는 목 건강에 최악의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척추에 90% 이상의 하중과 스트레스를 주며 자율신경계를 직접적으로 타격합니다. 밤에 보는 스마트폰의 청색광이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점은 물리적으로 목뼈를 뒤틀어 뇌로 가는 혈류를 원천 봉쇄한다는 사실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면 차라리 눈을 감고 누워 뇌에 피가 잘 흐르도록 자세를 교정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그것이 훨씬 더 빠르게 깊은 잠으로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흔히 의지력이 부족해서 무기력하다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 시스템의 오류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율신경이 무너지고 뇌 혈류가 막힌 상태에서는 그 어떤 위대한 결심도 작심삼일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없고 엔진이 과열되었는데 운전자가 아무리 가속 페달을 밟는다고 차가 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채찍질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서 엔진을 식히고 꼬인 전선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을 극복한다는 것은 단순히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넘어 내 삶의 주도권을 다시 찾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행하는 앉아있는 자세, 밥 먹고 나서의 대처, 잠들기 전의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뇌 구조를 결정합니다. 뇌는 가소성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척추 정렬에 신경 쓰고 뇌 혈류를 배려하는 생활 습관을 하나씩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뇌는 다시 젊어지고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뇌가 명료해지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며 결국 인생의 경로 자체가 변화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성능 뇌를 되찾기 위한 가장 철학적이고도 실천적인 전략입니다. 통증과 피로에 가려져 있던 여러분의 진짜 잠재력을 깨우십시오. 오늘부터 식사 후 무리하게 몸을 혹사하지 말고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피곤하다면 잠시 눕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태함이 아니라 더 높은 도약을 위한 뇌의 정비 시간입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돌보는 만큼 보답합니다. 현대사회의 빠른 속도에 휩쓸려 내 몸에 엔진이 타들어가는 것을 방치하지 마세요. 올바른 자세로 척추를 세우고 신선한 혈액이 뇌 구석구석 도달하게 만드는 그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을 상위 0.1%의 집중력과 에너지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위해 이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단 하나라도 지금 당장 실천해보세요. 의자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거나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목의 긴장을 푸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여러분의 자율신경을 깨우고 뇌의 가소성을 자극하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오늘보다 내일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고성능뇌 연구소는 항상 여러분의 뇌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가장 깊이 있고 실질적인 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여러분의 뇌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믿으세요. 시스템을 바로잡는 순간 기적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여러분이 평소에 겪고 있는 구체적인 증상이나 뇌 건강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춘 최적화된 뇌, 최적화 대본을 작성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장 자신의 평소 자세가 어떤지 점검해 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뇌 혈류를 즉각적으로 개선하는 또 다른 구체적인 운동법이 궁금하신가요? 여러분이 원하는 다음 주제를 알려주시면 바로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